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 일단 시황 흐름을 좀 보면 일단 미증시가 좀 강하게 상승이 진행이 됐어요. 이제 뭐 부양책 기대감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기술주 위주의 이제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됐는데, 자, 우리 증시는 보면 이제 어제 보면은 어제 미국 증시만 올라간 게 아니고 중국 증시도 강하게 이제 상승 흐름들이 진행이 됐어요. 자, 오늘 이제 흐름을 보면 우리 증시로 이제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이제 좀 밀리는 흐름이 지금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시각이 11시 11시 정도 되니까 오전장이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오후장에 좀 반등이 진행이 될지 하락폭을 키울지는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가진 스탠스는 이제 시장 흐름은 조금 이제 조정 흐름을 갈 수가 있는데, 조정 흐름이 만약에 약하게 진행이 된다거나 박스권 횡보 조정을 진행이 되게 되면 테마 장세가 이어질 거고, 폭락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빠졌다가 이제 흐름이 바뀌겠죠. 그러면 주도 섹터의 변화 흐름이 보여질 거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는 폭락이 진행이 되게 되면, 단기 폭락이 한번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주도 섹터의 변화, 요 흐름을 이제 체크 포인트로 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완만한 조정, 완만한 조정 흐름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테마 장세가 좀 이어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시장 흐름이 이제 갭상승에다 좀 밀리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하면서 이제 테마에 좀 수급이 쏠리면서 자유주행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테마 장세의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스탠스를 여기 하락이라든가 이제 뭐 단기 폭락, 이제 완만한 조정, 또 하락의 흐름을 자 이제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 조정을 한 20% 정도 보고 있고요. 이제 하락을 한 70% 정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 10% 정도는 이제 버블 포지션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지금 이제 지수가 뭐 2,500포인트 넘어서 막 이렇게 상승을 한다 그러면 내년 거를 거의 이제 반영을 대부분 다 해오는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500포인트에서 13,000포인트까지 뻗어버리면 내년에는 굉장히 좀 재미가 없는 시장 흐름이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많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기존 주도 섹터가 다 신고가 나겠죠. 물론 이런 포지션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현금을 이제 늘려가는 포지션들을 이제 대응 전략으로 이제 세워두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현금 포지션은 한 27% 정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과거 영상에서 계속 꾸준히 왜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고 현금을 이만큼 만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언급은 이제 그만하고 오늘 이제 테마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칩스앤미디어 107% 수익 인증해준 회원분이 계셔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리밸런싱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가는 게 합리적일까? 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자율주행 테마가 저는 이제 비중을 이제 줄여갈 포지션들이 오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뭐 더 가면 더 갈수록 이제 뭐 계속 비중을 줄여가면서 이제 신규 포지션을 좀 자제하는 그런 포지션들을 이제 취해갈 건데, 보통 이제 대중은 어떻게 될까요? 대중은 이제 지금 따라다닙니다.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뭐 작년부터 계속 이제 언급한 거의 1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해놨던 포지션들이고, 거기에 살짝 비중을, 테마 비중을 할당했던 부분들이 이제 수익을 좀 줘서 수익을 챙겨가면서 리밸런싱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테마 흐름이 자율주행이 움직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율주행이 꺼지게 되면 이 수급이 또 딴 데로 갈 거 아니에요. 일단 테마성 투기자금들은 따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슈가 있는 게 뭐예요? 자, 뭐 BTS 처음에 이슈가 있으면서 관련주들도 올라왔지만 뭐 DPC, 넷마블, 뭐 SB 인베스트 등등해서 관련 테마로 엮이는 뭐 초록뱀 등등해서 관련된 테마로 엮이는 것들도 올랐지만, 미디어 섹터도 올라왔죠. 미디어 섹터가 뭘로 올라왔을까요? 뭐 중국 모멘텀들이 있을 거고요. 뭐 시진핑 방한 등등. 그리고 요 흐름들이 입혀지면서 엔터주들 많이 올라왔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터주 추천하면서 지금 이거는 이제 업사이드도 크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들이 붙을 수도 있어서 이제 미리 잡는다고 하면서 JYP, YG, 이제 SM 이제 추천드렸었고, 이제 JYP하고 YG 같은 경우는 100% 차익 실현 드렸고요. 추천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엔터 3사가 이제 100% 정도 포지션이 오고 하면 이제 비중을 줄여갈 포지션이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는 이제 비중 확대를 해나가고 있지 않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보여지게 되면 자율주행 테마랑 똑같은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지나간 이슈고, 상장 이슈가 카카오 게임즈와 이제 뭐 BTS랑 뭐 등등 있었죠. 이제 뭐 상장 이슈가 있는 게 크래프톤이 있겠죠. 그리고 카뱅이 있어요. 카카오뱅크. 자,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 흐름은 이제 보안 핀테크가 될 거고요. 자, 보안 쪽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핀테크 쪽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카카오라든가 네이버가 핀테크 쪽의 대장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자결제주라든가. 근데 이쪽에서 이제 시세가 다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밸류가 크게 매력적인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자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이제 밸류가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들은 살짝 봐볼만 하고, 아직 관련 테마에 엮이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것도 이제 중국 모멘텀하고 또 이 게임 섹터 밸류가 그렇게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그렇게 크게 부담인 쪽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 할당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확대하기에는 이쪽보다는 좀 이쪽이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이쪽에 더 지금 포커싱을 두고 이제 테마 비중을 리밸런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테마, 다음 테마가 뭘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테마 비중이라는 거는 항상 큰 비중으로 운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로 수익을 크게 내고 길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베이스가 항상 있어야 돼요. 다음 주도 섹터. 그러니까 진짜로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 무엇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영상에서 자꾸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자율주행 테마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개별 테마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건 이제 산업이죠. 산업이 성장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율주행 테마가 시작이 돼.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산업이 시작이 되면 부각될 게 뭘까? 일단 운전 보조 시스템이잖아요. 자율주행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자, 빅데이터 쪽에서 ADAS,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운전자 보조 시스템 해가지고 첨단 운보 얘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랫폼, 또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근에 보면 그런 기업들이 또 올라오고 있죠. 이게 이제 카테고리가 플랫폼, 이제 솔루션, 이쪽이 이제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빅데이터에 관련된 이제 카테고리죠. 그리고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죠. 자,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이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에 포커스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 관련 기업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반도체. 그 다음은 뭘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해볼 거예요. 오늘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밸류에 맞춰서 올라갔다 조금 이제 밸류 부담이 생기면 조정을 받았다 하는 포인트들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율주행 테마는 뭐냐? 아까 이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테마의 리밸런싱 관점으로 그런 포지션들은 지금 취해갈 수 있는 포지션들이고,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제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포지션이에요. 조정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반도체라든가 빅데이터 얘네들은 어때요? 지금 이제 주가를 많이 땡겨놨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있어서 조정이 들어갔다 다시 올라가도 파동이 크게 나오기가 상대적으로 힘들다. 근데 다음 아직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쪽은 어때요? 이제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파동을 우선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섞어가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에 따라서 가치가 반영이 된 부분, 버블 포지션 이런 것들을 밸류에 맞춰서 설정을 해놓고 포지션 대응을 해야 이런 순환매 흐름들을 어느 정도 확률 높게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항상 포인트로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 테마가 움직이면서 1차 파동이 시작 중인 구간인데, 이 1차 파동이라는 게 2년, 3년 이어질 수 있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1차 파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1차 파동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차 파동부터는 진짜 숫자가 보여지면서 산업의 성장이 보여지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5G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똑같은 흐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기 사이클 타고 메모리 업황이 좋아졌죠. 4차 산업이 입혀지고 뭐고 하면서 이제 피크를 찍었던 부분들이 그 데이터 뭐라 그래야 돼? 데이터 저장하는 걸 뭐라 그래? 또 잊어먹었네. 데이터 센터. 이제 뭐 트래픽이 늘어나고 뭐고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이제 데이터 센터의 신규 수요가 잡히고 뭐고 하면서 큰 폭의 성장 모멘텀을 보여줬어요. 이거의 파동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자, 2013년부터 시작이 돼서 2017년도에 끝났어요. 이게 1차 파동이에요. 굉장히 사이클이 중간에 이제 조정이 진행이 되는 구간들이 있었지만 1차에서 한 3차, 4차까지 진행이 된 부분들일 거예요. 자, 이 파동이 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조정을 크게 받은 다음에 이제 다시 1차 파동이 시작이 되는 그런 포지션인데 지금 이제 흐름이 좀 다르죠.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메모리 측이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시스템 반도체가 결국 카테고리가 자율주행으로 엮여지는 거죠. 이런 산업의 흐름들을 이해를 하고 이런 순환 사이클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섹터로 가고 종목으로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합리적인 포지션들이 설정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핵심은 당연히 기준을 잡아야 될 부분들은 가치라는 거죠. 자, 반도체 빅데이터 쪽보다 이 다음 포지션이 조정 후에 다시 움직일 때는 상승 파동이 클 가능성이 높다. 이 이유는 뭐예요? 역시 가치예요. 그러니까 밸류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니까 어때요? 자, 밸류가 크게 매력적인 구간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어때요? 밸류가 매력적인 구간으로 돈이 옮겨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포지션들을 미리 설정해 놓고 조정을 기다려서 담아가는 거죠. 자, 그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해볼 거예요. 자, 내 새끼는 금수저님, 30라이프님, 이제 태평성대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새끼는 금수저님, 이제 코멘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전에 리밸런싱 포지션 때 50%만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엔 100% 넘어서 절반 매도 후에 복리계좌로 보냅니다. 일정금 50%지만 경험을 생각할 때 가치를 물고 있는 기업은 해줄 거라 믿고 멘토님 보유문방 종목은 그냥 50% 매도 현금 확보 후에 나머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적은 금액이라도 보유하고 복리계좌에 때려넣다 보면 언젠가 유의미한 계좌 결과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종목수를 늘려가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키는 운영을 좀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새끼는 금수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을 그렇게 잡아놓고 운영을 하시는 것 같고요. 태평성대님, 30라이프님도 이제 수익 인증 해주셨는데 인증 감사드리고요. 자, 인증 포지션을 보면 인증 시점을 보면 10월 5일, 10월 8일, 10월 8일 요 구간에 이제 테마가 좀 이제 시작이 되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했는데, 자, 이런 테마가 지금까지 붙었던 흐름들을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체적인 파동이 시작이 됐어요. 이 전체적인 파동이 시작이 되기 전에 이미 어떤 시그널들을 줬고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뭐고 할 때 작년부터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멘트 드리고 회원 방송하고 하면서 추천들 싹 드렸죠. 이제는 수학의 시기가 온 거예요. 자, 이 파동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차익 실현 구간이라는 거죠. 자, 테마의 확산 흐름을 체크를 하고 공부하면서 다음 기회를 이제 포착을 해야 되는 거지. 주가가 이미 많이 움직이고 나서 지금 구간에는 어때요? 부담인 구간이에요. 가진 자의 영역인 거예요. 자, 나눠 팔 건지 다 팔 건지. 이건 이제 가진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포지션인 거고, 신규 포지션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주가가 여기서 얼마가 더 가든지 간에 밸류가 부담이 있는 구간에서의 신규 포지션은 항상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주가는 같이 연동이 돼서 결국은 맞춰가기 때문에 밸류가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적정 구간이다라는 데선 이제 먹을 폭은 많이 없고 리스크는 점점 커지는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지금 일단 보면 첨단 보조 시스템 그리고 플랫폼 솔루션들이 관련 기업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자, 반도체도 이제 팹리스 관련된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도 이제 흐름이 있죠. 처음에 이제 뭐 패키징 관련 기업이라든가 뭐 등등 해서 이제 네페스 이제 뭐 테스나 같은 기업이 이제 1차 파동에서 이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이제 2차 파동에는 FST라든가 또 뭐였더라? 아무튼간 해서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수익 인증 해주시는 걸로 전에 이제 영상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2차 파동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시작 흐름을 지금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숫자가 보여지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하면서 제가 이제 인텍 플러스라든가 그런 기업들 이제 잡아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자율주행 테마로 이제 시작이 되지만 앞으로 업사이드는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쪽이라는 거예요. 이런 쪽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이건 이제 5년, 10년 후의 관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 포지션이 1, 2년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많이 올라갔을 때는 조금 대응 포지션을 미루고 조정을 기다려보는 포지션들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보여지는 시점부터는 따라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숫자가 보여지는 게 아니고 기대감으로 움직일 때는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은 어때요? 오버밸류를 주가가 반영을 해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포지션들을 기다리는 게 더 합리적인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일단 파동 흐름은 자율주행 테마가 지금 요 정도에서 지금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ADAS, 플랫폼 솔루션,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이제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그 파동 흐름들을 살펴보고 지금 그러면 아직 안 붙은 쪽은 뭐야? 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ADAS 쪽에서는 이제 후발주 파동까지 이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비중 축소를 이제 서서히 해볼 그런 포지션들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NCN이라는 종목을 수익 인정하면서 이제 자율주행 테마가 시작되나? 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뭐고 하면서 수익을 좀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 지수가 조정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계좌 방어를 해주는 그러니까 계좌의 하락 변동성을 좀 줄여주는 역할들을 하는 정도로만 테마는 비중 설정을 해야 되고 진짜로 상승률이 크게 남아있는 쪽에 지금 주가가 못 움직이더라도 계속 모아가는 매집 포지션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내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수익을 크게 내야지 라고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수익을 크게 내야지라고 접근을 하면 몰빵이 최고입니다. 근데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장을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해가면서 안정적인 포지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남성이라는 기업은 이제 제가 이제 추천을 안 드리고 뭐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거는 숫자가 좀 가장 안 좋은 측면에 있었어요. 뭐 매출도 뭐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근데 이제 보면 그런 애들까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버블이 끼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포지션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버블이 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ADAS라든가 이쪽은 이미 이제 버블이 끼고 있는 포지션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은 밸류가 사실 크게 부담되는 구간들은 아니에요. 칩셋 미디어라든가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해 내년 실적을 이제 땡겨서 반영을 해보면 대충 한 20배 정도 됩니다. 퍼 20배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적정 수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요 앞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 여기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이제 포지션이 있었는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이건 추천은 안 나갔었던 것 같고 코멘트만 나갔었던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포지션이 있었고,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죠. 자, 밸류가 얘가 가장 높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요 종목을 이제 먼저 추천을 드렸었고, 이제 차익을 챙겨놓고 지금 보유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이제 보면 뭐냐면 처음에 움직일 때 밸류가 얘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으니까 주가가 먼저 움직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가 지금은 어때요? 얘네들이 이제 후발주 개념으로 따라온 거죠. 아직도 밑에 깔려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제가 FST 영상에서 FST 뭐 600%인가 300%인가 거기 영상에서 제가 초성 힌트를 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이 기업을 이제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도 아직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고 성장 흐름이 보여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기업들은 이익이라든가 추정치들이 잡혀있는 기업들이라서 주가가 올라온 거, 아직 추정치가 안 잡혀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추정치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못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쪽 산업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수주도 지금 받고 있고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 산업에서는 이제 업사이드 포지션이 계속 나올 거다. 업사이드 포인트가 계속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확산을 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포지션들을 봐야 되고요. ADAS 같은 경우는 지금 후발주들이 움직이는 포지션들이 나왔죠.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 그런 포지션이 안 나왔어요. 자, 솔루션 플랫폼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쪽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생각해봐야 될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유니퀘스트라는 종목은 사실 지금부터 이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적정 가치가 27,000원 정도 보여지는데 지금 주가 수준이 11,000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상승력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또 요 종목도 예를 들어서 버블 포지션에 들어가면 5만원, 10만원도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유니캐스트 같은 기업은 이제 추천을 했었던 포인트에서는 이제 뭐 100% 이상 올라와 있는 구간이지만 100% 뭐 금방이나 그 구간까지 올라와 있던 구간이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신규 편입이 가능한 포지션이고, 칩셋미디어라든가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스러운 포지션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전체적인 파동이 나오게 되면 얘가 세게 올라가고 얘네들은 조금 더 약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자, 밸류 측면을 봤을 때 조정이 들어오면 조정이 약하게 진행이 되고 얘네가 조정이 크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확률적인 관점으로 밸류를 입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이 뭘까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방금 이야기를 했었죠. 자, 자율주행 테마가 지금 돌고 있는데 여기에 시작됐던 부분이 ADAS 솔루션 플랫폼. 자, 얘는 자 후발주까지 움직였어. 얘네는 후발주들은 아직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반도체. 자, 그럼 반도체 쪽하고 이제 뭐 솔루션 플랫폼 쪽은 후발주를 지금 봐도 되겠네 라는 이제 체크포인트가 나오는 거고요. ADAS 쪽은 일괄 매도를 보든 이제 분할 매도를 보든 이제 비중을 줄여가는 포지션들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뭐냐, 얘네들이 전체적인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 포지션은 어디서 나올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차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카메라 쪽에 있겠죠. 그러면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 중에 밸류 체크를 해보면 탑픽은 MC넥스예요. 요건 이제 5,000원, 만원 그 구간에 이제 우리는 추천해서 이제 갖고 있었던, 그때부터 갖고 있었던 기업이고, 2만원, 3만원 계속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5만원부터 이제 차익 실현을 해갈 건데, 여기까지 움직여준다 그러면 요때부터 이제 차익 실현 포지션들을 볼 건데, 요 종목도 지금 보면 상승력이 굉장히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얘가 이제 거의 대장, 주도주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주도주급은 뭐 이제 LG 이노텍이 되겠구나. 주도주급은 아니고 이제 대장주 정도의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요 관련된 기업들이 또 순환매 흐름들이 한번 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센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런 것들을 이제 확장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도 있을 건데,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OLED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신차에 보통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이제 백밀러를 없애고 나오는 부분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출시가 된 차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전 본 적이 없어서. 백밀러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런 부분들이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를 구부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떻게 사용이 될지 아직 이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자동차 쪽에서는. 그리고 이게 대형 디스플레이가 위주로 탑재가 될지 소형 디스플레이가 위주로 탑재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자동차에 요런 부분을 처음으로 이제 납품하고 시작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확산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 거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확장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카메라, 이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요런 쪽들이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테마가 움직일 때는, 자, 1차 파동에서는 얘네들이 움직여요. 지금 이제 상승력이 여기에서 얼마나 더 나올지 모릅니다. 여기서 무너질지 얼마나 더 나올지 몰라요. 뭐 1000%가 갔다가 이제 바닥에서 연결해놓고 봤을 때 1000% 이상 가서 무너질지, 뭐 2000% 이상 가서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일단 무너진 다음에 움직일 때는 얘네들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지금 신규 포지션은 어때요? 조정 포지션을 기다려서 얘네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이 안 나오고 그냥 바로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포지션 설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설정 다 가지고 있고, 자, 카메라 디스플레이 쪽이 왜 얘네들 움직일 때 못 움직였을까요?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쪽에서 코로나로 이제 타격을 가장 많이 본 섹터 중에 속해요. 그러니까 휴대폰. 자, 모바일 쪽 되겠죠. 자, 이 모바일 쪽에서 또 이제 업황을 연결해놓고 보면 화웨이라는 이슈와 등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한 이제 모멘텀들을 찾아가고 하다 보면 또 다른 포인트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대장주들은 이쪽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오늘 힌트를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다.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잡아가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합리적인 관점을 이제 생각해가면서 가치랑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포지션이 좀 더 매력적인 쪽이 어디냐를 찾아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포지션 설정을 하면서 자금을 이동을 시키는데 그 자금을 이동을 시키는데 너무 욕심이 끼게 되고 너무 공포가 끼면 애매한 포지션에 설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미리미리 대응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쪽이 아닌 다른 카테고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어때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번에 움직였던 애들 말고 또 다른 애들 보는 거예요. 요 관련 카테고리로 엮여 있는데 이번에 움직였던 애들 말고 다른 쪽. 요런 쪽에 이제 비중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쪽은 비중이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수익이 나는 구간에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놓고 아니면 이제 종목수를 줄여놓고 관련 섹터에 그렇게 관련 테마의 종목수를 줄여놓는다라든가 그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다음 포지션까지 합리적으로 취해나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 설정이 된다는 거죠. 리밸런싱 포지션을 취해가기 위해서 미리미리 전략을 수정해서 항상 그런 부분들에 맞춰 대응을 해나가야 자금 순환을 계속 이뤄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중요한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서 10년 갖고 있으면 되지 않나? 이게 가장 합리적인 포지션일 수도 있어요. 10년 후에는 무조건 성장할 거니까. 그럼 얘네도 그냥 지금 때려 사서,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포지션은 대충 때려 사서 한 5년, 10년? 한 5년에서 6년 정도? 그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못 사겠지만, 조정이 많이 나와준다 그러면 그게 2년이 조정을 받든 3년이 조정을 받든 계속 추가 매수를 해준다 그러면, 야, 그것도 합리적인 포지션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비중을 줄여가고 있지만 이건 조금 더 단기적인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주 장기적인 포지션을 보면, 야, 이제 개화가 시작이 되면, 이제 시장이 열리면 지금 사서 마이너스 30%가 빠지든 마이너스 50%가 빠지든 마이너스 90%가 빠지든 많이 빠져주면 고맙다 하면서 한 2년, 5년 정도 분할 매수 포지션을 보고 잡아가면 좋지 않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정하고 있는 포지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대응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합리적인 관점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많이 떠오르고 시스템에 대한 설정 부분들도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포인트들을 봐야 되고요. 주식을 이제 볼 때는 항상 가치를 먼저 생각을 하고 다음 포지션을 이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그게 들어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변동성에 있으면 지금 움직이는 애들 따라 담아야 되잖아요. 얘네가 제일 세니까. 이게 변동성에 있으면 항상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기준이 변동되어 있으면 항상 엇박자가 나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가치에 두고 지금의 변동성을 무시하려는 연습과 습관과 이게 경험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줄여가야 될 포지션들이 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신규 포지션을 취해가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한 구간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일 것 같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